4.15 총선의 최대 승부처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판세, 그 흐름을 읽어주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한겨레 정치부 성한용 선임기자, K스탯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선 이상일 소장님 한겨레 라이브에 처음 나오셨는데 시청자들께 짧게 본인 소개 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K스탯 리서치의 K스탯 컨설팅 본부를 맡고 있는 이상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된 일을 한 25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요. 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TNS라는 이제 조사 회사에서 좀 오래 있었고요. 네. 중간에 이제 우연한 계기에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담당 행정관으로도 몇 년을 일했습니다. 외도가 된지 외유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이제 복귀해서 입소스 코리아에서 좀 일을 했었고요. 현재 이제 K스탯에서 정치 정책 컨설팅 부분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전문가시고 정치 컨설팅도 하시는 이상일 소장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지난 주말이 이제 첫 번째 주말이었는데 여야 모두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했죠. 총선에서 수도권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간단히 짚어준다면 어떨까요? 뭐 일단 의석수가 말해주듯이 지금 예. 이제 한석이 조정돼서 121석입니다만 예. 뭐 전체 전국 선거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지역이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영호남 지역이 이제 양당의 지역 구도가 다시 좀 부활되면서 어느 정도 좀 판세가 좀 이렇게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그럼 최종 승부처는 수도권에서 각자가 얼마를 좀 가져갈 수 있느냐가 그렇죠. 뭐 전체 판세가 가리기 때문에 뭐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서한용 선임 기자 어떠십니까? 비슷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영호남 그래서 영남, 호남, 뭐 호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살 때는 뭐 영호남 거기가 인구가 많았는데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다 이제 도시로 몰려들었고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역구 253개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고요. 나머지 네. 절반 정도가 지방. 네. 지방이라는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게 현실이고요. 특히 영남 쪽하고 영남이 아닌데 다 합친 숫자가 거의 같습니다. 예. 충청, 호남, 강원, 제주를 다 합친 게 66석 66석이요. 이었는데 이번에 하나 또 늘었죠. 충청에서 세종이. 그다음에 영남이 이른바 TK, PK 다 합쳐서 65. 그러니까 뭐 상당히 크죠. 아무튼 뭐 수도권이 이제 여기서 가장 많고요. 여기서 이제 총선 승부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으니까요. 강남 3구, 특히 송파 지역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통합당이 탈환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개표가 되고 나서 가장 아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지역들이 이제 강남의 강남 3구라고 우리 하는 8개 지역 중에 네. 3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사실 그렇죠. 역대 전례 그런 일이 거의 없었고 실제 대선에서도 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를 제외하고 그 전에 강남 3구에서 민주당 계열의 후보들이 다득표를 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랬죠. 저희가 기록상으로 보면 지방선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 선거에서만 그런 게 나타났었는데 지난 총선 때 강남이 무너졌다. 또 이제 경기도의 분당이 무너졌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통합당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수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그러면서 이게 최근에 근데 이제 이 지역들이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또 여러 가지들을 담고 있죠. 실제 이제 강남 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현희 의원이 당시 당선돼서 현역 의원인데 이제 박지인 전 의원을 이제 전략 공천합니다. 이제 뭐 중량갑 또 외교통으로 알려진 무게감 있는 후보를 공천을 했고요. 또 강남 갑 지역은 사실 이제 탈북 인사의 공천이라는 파격이 과연 이제 이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인식을 포함해서 강남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 가는 지역이고요. 특히 관심이 가는 지역은 송파을 지역입니다. 네. 지금 최재성 현역 의원 후보하고 배현진 후보가 이제 리턴 매치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지난번에는 차이가 좀 많이 재보궐선거 때 차이가 좀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접전, 박빙이라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지역이 특히 관심을 받는 이유를 뭐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이제 19 사태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가려져 있던 서울 지역에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는 문제가 서울 지역의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판세에 정말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이 좀 상징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에 이제 실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수성을 꼭 해야 되는 지역이고 뭐 통합당에서 이제 탈환을 해야 되는 지역인데 굉장히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제 여기서 갈릴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 사람들 얘기로는 이쪽 자기들이 다 이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전국 상황이 지금 야당이 별로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그 야당의 어떤 우세 지역, 결집 지역 이쪽에서는 지지자들이 똘똘 뭉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뭐 위기의식 같은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대구, 경북이 지금 그렇다고 하고요. 네. 또 부산, 경남에서도 이제 어떤 그런 전국 수도권하고 반대로 가는 뭐 그런 현상이 있고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 이른바 서초, 강남, 송파 여기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 보수 쪽 텃밭인데 지난번엔 좀 이렇게 좀 이완했다가 네. 뚫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체 판세가 좀 여당이 유리하다고 하니까 이쪽에서 오히려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 좀 결집을 해서 세게 밀어주는 이런 흐름이라고 합니다. 물론 네. 개표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선거 실무 전담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이 지역은 우리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70% 넘게 가져갔었죠. 이번에도 이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질 걸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외부적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이제 여권 민주당의 이제 유리한 선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고요. 그렇죠. 또 네. 각종 조사에서 발표되는 정당 지지율에서 서울 지역의 격차를 보더라도 네. 민주당과 이제 미래통합당의 격차가 상당히 지금 그 나는 상태에서 좁혀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지표상으로 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지난 총선의 그런 어떤 승리를 기운들을 좀 유지해 나가는 목표를 잡을 만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또 대신에 이제 미래통합당은 사실 지난 총선에서 상당히 크게 패했거든요. 서울 그렇죠. 지역, 뭐 수도권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이제 민주당 소속 지역구들이 많고 네. 거기에 나름대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략하기 위한 이제 맞춤형 그 공천 전략, 뭐 일종의 뭐 자객 공천이라고 예, 합니다만 이런 어떤 공천을 하면서 그런 어떤 선거의 틀들을 좀 더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노력들 상당히 고심을 한 곳이 사실은 서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별적인 지역구들을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민주당이 좀 수성을 하는 전략으로 나오고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그 전략으로 개별 지역구에서는 네. 미래통합당이 지금 치고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만만치 않아 보이는 지역들이 많고 특히 이제 중앙 언론들의 관심을 받는 지역이 서울에 좀 집중돼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글쎄요 전국적인 정당 지지도는 이제 여당이 많이 앞서 있고 대통령 직무 평가도 뭐 긍정 평가가 높아지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뛰는 현역 의원들이나 후보들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야당이 이제 막 그 추격하는 이런 게 좀 느껴진다고 하고요.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게 얼마나 예민한가를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4년 전에 전국에서 그 3% 포인트 미만 격차가 난 데를 뽑아보니까 36개인데요. 네. 그 중에서 서울이 10개입니다. 아, 그렇군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거 다 불러드릴 필요는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중성동을의 지상욱 의원, 용산의 지인영 의원 이런 분들 다 네. 아주 근소한 격차로 이겼고요. 최소 표차가 26표차가 있어요. 인천의 새누리당의 정유섭 의원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네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한테 겨우 26표차로 이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서는 막판에 아주 미세한 어떤 그 흐름의 변화가 네. 몇십 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따라서 당락이 갈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도 좋고 대통령 국정 평가 잘 나온다고 해서 이긴다? 전 그렇게 보기 어렵고요. 막판에 집중력 같은 거 놓치면은 그쪽이 진다고 봅니다. 저도 예. 그런 어떤 분석에 상당히 좀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예. 실제 특히 이제 이번 선거가 또 지난 선거랑 달라진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이제 지금 정의당 뭐 예를 들면 선거 연대 형태를 통해서 네. 상당수 이렇게 접전 지역들의 지금 후보들의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교통 정리라고 할까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정리가 이루어졌어요. 됐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표를 좀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됐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부분이 좀 되지 않고 있고 정의당이 마지막에 상당히 많은 지역의 후보들을 공천했습니다. 그럴 예. 때 이제 정의당 지지율이라는 것은 전체 어떤 양당 구도 속에서 보면은 좀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아주 그 고정적인 핵심적인 지지층들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정하게 득표라고 끝까지 완주를 했을 때 지금 접전 지역에서 상당히 그 판세들이 바뀌는 지역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예.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이제 외형적으로 부는 바람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순풍인데 그 속에서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안도감도 그만한 크기냐라는 부분은 좀 달라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변수가 있군요. 비례대표 정당 투표할 때 정의당으로 가는 표를 민주당으로 좀
에서 와야 되는 다급함 때문에 예. 정의당하고 이제 지금 선거연대 후보 단일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바람에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에서 다만 뭐 몇백 표라도 더 가져가면은 민주당 후보가 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